박근혜 대통령이 보물 1호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의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 유난히 이 피부치에 좀 냉정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도 있는데 새로 나온 이야기 중심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정희 기자. 네. 자, 이 보물 1호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의 보물 1호, 바로 동생 박지원 회장의 아들 세현군입니다. 근데 이 세현군이 요즘 TV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현군이 2005년 출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 11살이에요. 예. 그런데 TV를 볼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실제로 보지 못해서 왜 우리는 고모를 만나지 못하냐, 고모가 보고 싶다라면서 울먹거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 11살이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정을 많이 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동생들은 아직 고모가 대통령이라는 걸 모를 나이긴 한데 유일하게 고모를 기억하는 나이인 거지,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굉장히 고모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고모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박지만 씨도 굉장히 눈물이 나오더라 하면서 토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을 다룬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카톡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짠하다. 네. 정말 정말 권력이라는 게 뭔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뭔지 이 조카 아끼는 보물 1호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네. 이게 짠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다가 이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연이가 태어났다는 쪽지를. 그리고 네. 거의 100m 달리기를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세연군을 아끼는지 직접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정말 사랑이 애틋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SNS, 옛날에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를 많이 운영했었잖아요. 예. 당시에도 조카 세현군의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었고요.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아주 조카 사랑을 듬뿍 드러냈습니다. 예. 조카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조카가 그림 그렸는데 엉뚱하게 강아지 그린 이야기, 또 생일 케이크를 그려놓고서 허공에 대고 촛불을 끄더라라고 하면서 조카의 애교스러운 행동들을 기자에게 굉장히 많이 자랑도 하면서 정말 사랑을 듬뿍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저 때만 해도 이제 3대 독자가 태어났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3대 독자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2대 독자인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끼는 조카까지 보지 않을 정도로 좀 동생들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대통령이 이제 주변 관리 철저하게 하겠다 네. 이런 의미인가요? 누구보다 이제 불행했던 가족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특히 과거 전임 대통령들을 보면 형님, 또 아들, 이렇게 줄줄이 재임 중에 또는 임기 말에 구속이 되는 이러한 어떤 비극이 계속 역대 대통령에 있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당 대표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했었고 특히 이제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 그다음에 또 부인 서양희 변호사 이렇게 해서 과거에 좀 약간 말이 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양희 변호사 논란이 많았죠. 예, 논란이 많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퇴임 때까지도 마음은 아프지만 아마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거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참 저 삼남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마음이 지금 어떨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결국엔 박성원 논설위원 대통령이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하잖아요. 내 이름 팔아서 뭐 한다는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네. 그죠? 이 얘기 이제 국민들이 사실 믿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친인척 관리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적어도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때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가족들을 청와대에 들이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단호하게 대통령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평가가 이 부분은 야당도 사실은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다시 한번 이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생인 박지만 회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듯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의 이야기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근 무슨 권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네. 이게 바로 박지만 회장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냐. 당시에 이런 해석이 있었잖아요. 저희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달궜던 이른바 청와대 문건 사건. 여기 예. 이제 정윤회라고 하는 그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우했고 거기에는 바로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과의 갈등이 출발이 돼서 이런 청와대 문건이 박지만 이지 회장 쪽에까지도 유출이 됐다. 이러한 것이 이제 논란에 휩싸였는데 실체와 관계없이 동생이 그렇게 동생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했지만 그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그런 구설에 휘말리게 되는 자체가 뭔가 동생이 혹시라도 처신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공개적인 하나의 경고였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남동생하고는 그런데 여동생하고 관계도 지금 안 좋다. 이거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박근영 씨 여동생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최근 일본 방송과에서 해서 제가 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좀 망발에 가까운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와는 지금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좀 앙금이 좀 있는 관계, 지금 유경재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동생과는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었지만 박근영 씨와는 좀 사이가 상당히 소원해진 시기가 그리고 오래된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국감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의원이 문제를 삼고 나섰는데 어떤 얘기였는지 오늘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제가 최근에 이러한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황인자 씨가 2014년 8월 밖으로 내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사촌 형부인 윤석민 씨에게 자기 사건 해결을 의뢰해서 돈을 줬어요. 이게 검찰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은 말이 아닙니다. 2년 반간 은폐했던 대통령의 사촌 형부를 왜 이제 구속하냔 말이에요. 황스택 기자, 좀 네. 이해하긴 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가계도를 띄워놨는데 좀 네. 복잡합니다. 여기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유영수 여사가 있는데 동생이죠. 유경준 여사 큰언니, 큰언니의 네, 유긴순 씨의 막내딸 예. 송재희 씨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언급하고 있는 윤성민 전 대한선주 회장입니다. 예. 좀 가계도가 좀 길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2013년도 초에 통영의 한 아파트 인허가 청탁 비리로 수배 중이던 황아무개 씨가 이 윤성민 전 대한선주 회장을 만났는데요. 이 윤성민 전 대한선주 회장이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의 5,300만 원의 현금을 많이 받습니다. 받았네요. 자, 이게 2013년이고요. 그리고 구속된 황아무개 씨가 본인이 지금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편지처럼 얘기를 합니다. 난 예. 이렇게 줬다. 그랬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다가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2년 뒤에
지금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것을 형부 게이트다 그러면서 쟁점화시키고 있습니다. 형부 게이트다. 네. 예.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여기 이제, 이 많은 친인척들 분들 중에 좀 논란이 됐던 분들만 저희가 이제 빨간 표시로 정리를 했는데, 네.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분은 없고, 지금 이분 한 분만 지금 청와대를 사칭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죠. 간단히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예. 왼쪽에 있는 박준홍 씨, 이분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의 아들인데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될 거로 돈을 받았다가 2010년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때 이미 구속이 됐고요. 저기 나오는 육혜와 그다음에 지금 이석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유경수 여사의 오빠 유긴수 전 의원의 딸인데 예. 이분들은 상당히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5억 원을 현대까지 체납해서 그래요? 고액 체납자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 씨는 유경수 여사의 친동생인 유계수 씨의 아들인데 어머니를 상대로 좀 상당히 좀 존속상해에 해당되는 폭행을 해서 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윤정혜 기자, 어제 네. 대통령이 인천을 갔었는데 가슴 따뜻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지역 행사장을 방문을 했다가 박병혁 사진 작가를 박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 사고를 당하셨던 그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세 당시에 전속으로 사진을 담당했던 사진 작가인데요. 대선을 보름 앞두고서 강원 지역 유세를 하다가 불의 교통사고를 당했었죠. 당시 같이 타고 있었던 보좌관 선대위 홍보팀장을 숨졌고요. 이 박 작가도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중상을 입은 건데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인연을 이어갔어요. 처음에 작품집이 나오면 박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보냈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 대통령도 아주 반갑게 박 작가를 찾아가서 눈을 맞추죠. 허리를 굽혀가며 눈을 맞추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냐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는 아주 훈훈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 당시에 이춘상 보좌관이 네.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저분도 지금 하반신을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이 좀 애잔했겠습니다. 자, 대통령 관련 이야기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